여당 의원이 국정감사, 그것도 세월호 국정감사 도중에 청탁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다가 뉴스K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현직 사당장에게 보내는 문자였고 해당 사단은 잘 아는 사람의 아들이 복무 중인 사단이었습니다. 해당 의원은 단순한 안부 문자였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에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개헌 정국을 예고하고 나아가 개헌 논의가 연내에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기를 든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세월호 선장이 끝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속 상태의 선장이 국회 동행명령까지 거부했다는 점이 언뜻 납득되지 않지만 여야는 일단 국회 모독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청도뿐 아니라 밀양에서도 매수로 의심되는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돈이 입금된 곳은 한전 본사가 위치한 서울 삼성동 농협지점으로 밝혀졌습니다. 10월 16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던 여야는 이 선장을 국회 모독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단원고 희생자들 유가족과 동등한 특검 추천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야에 전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 보죠. 윤이나 PD. 세월호 선원들 중에서 증인 출석을 한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었죠. 몇 명이나 거부한 겁니까? 네, 오늘 국정감사의 핵심 증인이었던 이준석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는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어제 이 선장을 비롯한 선박 관계자 8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중 4명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1등 항해사와 진도 VTS 센터장 등 4명만 출석했습니다.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불출석한 4명에 대해 검찰에 국회 모독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석한 사람들이 세월호 1등 항해사 그리고 진도 VTS 센터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증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질의가 이어졌습니까?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증인들에게 세월호가 침몰 당시 퇴선 명령이 없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들에게 퇴선 명령도 없이 먼저 탈출한 점에 대해 질타했는데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수많은 승객을 두고 탈출한 것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자 강 항해사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강 항해사에게 조타실로 나와 세월호 배를 떠나는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며 기울어진 배를 복원시키려는 노력을 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강 항해사는 교신 노력을 했다고 답했지만 후에 조타실 안에 있었는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오락가락 답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영준 전 VTS 진도
진도 VTS 센터장은 퇴선 명령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의 말에 무선교신 내용만 갖고는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어 탈출을 지시할 수 없었다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김 센터장은 증인석으로 돌아가 눈물을 훔치며 후회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준석 선장하고 같이 탈출했죠. 배에서 나왔죠. 네.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셨어요? 안에 있는 수많은 승객들은 생각 안 했어요? 그때 했어요, 안 했어요? 해경에서 빨리 타락해서 정신없이 그냥 타버렸습니다. 안에 있는 승객을 생각을 했냐고 안 했냐고?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 후에 돌아가셔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부당하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유족들에 대해서 희생자나 유족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뜻의 눈물입니까? 어떤 눈물이에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침몰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였던 123 정장도 증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 정장은 무슨 말을 하던가요? 네, 증인으로 참석한 123 정장은 최선을 다했다, 경황이 없었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의원들과 국감에 참석한 유가족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의원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목포해경 상황실에서 퇴선 명령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김 정장은 당시 경황이 없었다며 구조를 요청한 사람들은 다 구조했다고 답했습니다. 국감장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김 정장의 말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퇴선 명령도 하지 않고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안일한 답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창문 쪽에서 구조 요청하는 승객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들은 그때 당시 구조를 요청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조했습니다. 심지어 아니 배 속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죠. 배에서 구조 요청한 사람들 다 구조했습니다. 네, 저런 분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죠. 네. 오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만났는데요.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일반인 유가족들도 추천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가족대책위와 더불어 동등하게 유가족 추천권을 보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는 이후 백재현 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을 만나 같은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백 정책위 의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일반인 유가족들이 요청한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 지원 활동을 벌여왔던 시민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더군요. 어떤 주장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광화문 광장 유가족 농성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해온 엄마들이 모여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을 맞은 오늘 엄마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기자회견에는 분당 세월호 엄마 모임, 엄마의 노란 손수건 등 카페에 한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고심 끝에 마련한 세월호법을 유가족들이 계속 거절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왜 죽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할 제안은 정치권의 야합일 뿐입니다. 오목교에서 티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명을 받고 있는 엄마들입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지만 변한 것이 없고 사람들이 자꾸만 잊으려고 하는 것이
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슬픕니다. 어머니들 우리 조금만 더 웁시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조금 더 웁시다. 우리가 더 울고 더 외치고 해야 되나 봅니다. 들으신 대로 이들은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으로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기존 합의안을 토대로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무려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날림 국감이 불보듯 뻔한 촉박한 일정인데 시작도 늦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증인 채택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이 KBS 이인호 이사장 증인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뒤늦게 KBS 이사장 증인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전체 감사기관이 가장 많은 교문위도 증인 문제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취재한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국정감사가 어제는 자료정리 일정이어서 몇 곳에서만 열렸죠.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국정감사 중반에 이른 오늘은 12개의 상임위에서 7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쟁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정책을 당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고 민주연합은 정부 정책을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실시간 사이버 모니터링 수사 방침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있었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서구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여당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만큼 허용된 범위에서 규정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야당은 검찰이 위법적 발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검열하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감이 중반에 이르렀는데도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감사가 중단된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미방위에서는 이인호 KBS 이사장 증인 채택 논란으로 인해 감사가 1시간가량 지연됐고 교문위에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참석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져 오전 감사가 아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파행이 있었던 교문위 상황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교문위가 감사 대상 기관이 가장 많아서 정상적으로 해도 시간이 부족한 곳인데요. 얼마나 파행이 있었던 겁니까? 오늘 교문위에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져 오전 내내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오전 10시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황우여 장관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을 전국 교육청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어제 황 장관의 회견 때문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황 장관의 출석에 반대하면서 결국 11시쯤 감사가 중단됐고 이어 여야 의원들이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과 황우여 장관에게 촉구를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또 어제 발표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명확하게 어제 발표가 무슨 뜻이었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재정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여 장관은 의무가 있고 여당도 이에 협조하는 것이 대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시는 대로 야당 의원들이 어제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장관의 합동 브리핑 내용을 핑계로 사실상 황우여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시도 교육감에 대한 국정감사를 교육부 장관 국정감사로 변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야당은 오늘 국감 종료 후에라도 상임위를 열어 황 장관에게 현안 보고를 받고 어렵다면 다음 주 22일에 긴급 상임위를 열어 진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황 장관이 참석하는 27일 교육부 감사 때 종합적으로 물어보면 된다며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야는 국감 파행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국감을 진행하면서 황 장관의 출석 시기를 논의하는 데 합의하며 오후 2시쯤 감사를 재개했습니다. 미방위도 오늘 국정감사 시작이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이 보니까 수십 곳에 달하던데요. 그래서 날림 국감 우려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네, 이번 국감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26곳의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미방위는
1시간 지연된 오전 11시쯤에서야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 등의 증인 채택 불발에 대한 항의 표시로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출석을 늦췄고 출석 이후에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미뤄진 겁니다. 26곳의 기관의 기관장들을 포함해 100여 명 관계자들의 출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지체됐기 때문에 결국 홍문정 위원장이 참석인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논란이 됐던 증인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겁니까? 네, 일단 이인호 KBS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데에는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인호 이사장의 출석 시간과 질의 의원수 등에 대해서 세부 조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 장소 논란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인호 이사장이 고령이기 때문에 KBS에서 감사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민주연합 측에서는 여당이 이인호 이사장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결국 여당 요구대로 KBS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간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에 대해서는 여야가 기존 증인 채택 때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업인의 과도한 증인 채택을 막아야 한다던 새누리당은 카톡 문제의 주관 상임위가 미방이기 때문에 미방위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야당은 법사위에 나간 사람을 또 부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작심 발언을 했더군요. 개헌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한 겁니까? 네, 중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의 본물이 터질 것이라면서 연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 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면서도 다음 대선이 가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일부의 시기상조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일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개헌 논의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이 보도된 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이야기는 국가 원수의 동의부터 받는 것이 도리라며 특히 그것이 여당의 자세라고 김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좀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했어요. 전단지를 살포하는 퍼포먼스였는데 대북 전단지 살포를 두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데 대한 풍자다. 이런 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묵인하면서 사이버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통제하는 정부 행태를 비판하는 취지의 행사였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개최한 행사명은 자유시민 삐라 살포의 날 행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어서 도망하라, 텔레그램은 대환영이다 등 사이버 사찰 풍자를 내용을 담은 200여 장의 전단지를 노랑 풍선에 매달고 청와대 쪽을 향해 띄우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삐라 살포라는 아이디어를 낸 노회찬 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두환 군사 독재 하에서 박정희 유신 독재 하에서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삐라 살포를 많이 하긴 했지만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 21세기에 이 삐라를 또 살포하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이어 노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아니라 IT 탄압 강국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며 검열받지 않고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삐라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사찰 대책위 문건을 공개했던 서기 의원도 카카오톡에 이어서 네이버 밴드도 털렸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오로지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수사, 감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땅에 고정시켜 띄웠던 풍선과 전단지들은 행사가 끝난 뒤 수거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다음 카카오의 이서구 대표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감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처벌돼도 좋냐며 사실상 협박이랄 수 있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취재한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종훈 PD. 네, 김종훈입니다. 네, 이석우 다음 카카오 대표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서울 고등검찰청 국정감사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더군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이석우 대표는 월요일 기자회견에 이어 다시 한번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되지 않아서 저희가 엄격하게 법률을 해석을 하면은 실시간 감청 장치를 저희 서버에 부착을 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없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는 실시간으로 감청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실시간 감청 장비가 없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저희가 그거를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현재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서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야당 의원들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석우 대표의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고 압박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긴데요. 그래,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막연히 불안해한다고 명예훼손 가지고도 전혀 대상도 안 되는데 막연히 불안해한다고 유괴범 간첩이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도 자료를 못 주겠다 이거죠. 그래도 만약에 검사가 와가지고 달라고 해서 계속 불응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돼도 좋습니까? 대한민국 법 질서를 존중합니까? 존중합니다. 다음 카카오톡 대표는 뭐 이유는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법 나는 안 지키겠다 이런 선언으로 오해를 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고. 지금 본인의 진위가 그겁니까? 대한민국 법 질서 내 다음 카카오 회사가 중요하지 대한민국 법 질서 난 무시한다는 그런 선언으로 이해합니까? 현장에 검사들도 나와 있었죠. 검찰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예, 검찰은 과거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미래에 있게 될 내용에 대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감청영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청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합하다며 이 영장에 협조하는 것은 통신회사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도청과 같이 실시간 대화를 살펴보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감청영장인데 카카오톡처럼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메시지를 모아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공안 정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즘은 사이버 공안 정국이 적합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압수수색과 감청 등의 방식으로 사이버 검열을 강화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서 정부의 이른바 공안대책회의의 성격도 집회 대응에서 사이버 대응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또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조성되고 있는 사이버 공안 정국,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실이 공개한 공안대책회의 개최 현황을 토대로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엄단하겠다며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자 검찰이 발빠르게 개최한 사실상의 사이버 공안 대책회의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공개된 이날 대책회의 문건은 박 대통령의 9월 16일 발언을 전제하면서 대책회의 목적이 사이버 국론 분열과 정부 불신, 공직자에 대한 비방 차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사이버 공안 대책회의는 지난해에도 6차례나 열렸습니다. 회의 안건명은 사이버 안보 위해 사범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정부가 공안 수사력을 사이버 공간에 집중하기 시작한 시점은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MB정부 말기 2012년이었습니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인터넷과 SNS에 정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던 시기였습니다. 2012년 총 9회에 걸쳐 개최된 공안대책회의 중 6번이 사이버 이적 표현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 기관은 검경 외에 국정원과 기무사, 방통위 등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매년 공안 대책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지만 집회와 시위에 대한 대응 성격이었습니다. 회의에 주로 참석한 기관도 경찰,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와 같이 집회 시위 관련성이 큰 부처들이었습니다. 연도별 주요 안건은 2011년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2010년 G20 정상회의 관련 집회, 2009년 미디어법 반대 집회,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였습니다. 정부의 공안 대응 방향은 MB정부 말기부터 바뀌었지만 사이버 대응의 강화가 박근혜 정부 출범의 토대가 됐고 이후로도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강화해 왔습니다. 논란이 된 카카오톡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해 상반기 압수수색이 983건이었다가 하반기 1693건, 올해 상반기에는 2131건으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내부의 명예훼손 전담팀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두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안정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도 지금 그 선박은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불안하지 않으세요? 장관님도 진지하게 사과하십시오. 예. 북핵관님 사과하십시오. 장관님. 예. 결과적으로는 그 에어포켓의 존재를 전제로 한 구조 활동은 무의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총괄 지휘했던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대우각성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또 사고 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바로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개선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정부와 국회와 반성해야 됩니까? 반성 안 해야 됩니까? 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를 탓하기 전에 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반성을 합니다. 본인이 반성을 합니다. 장관, 인양 언제쯤 하는 겁니까? 예, 아직도 그 수색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 있어 4층 선수부분 아니 며칠 전 인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거론하기가 시기가 인양하는 것도 또 몇 개월 진도 지역의 민심은 어떠하며 지역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많이 지역 경제에 많은 훼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보상 지원단이 이 해수 기구로 반성해야 됩니까? 반성 안 해야 됩니까? 한국전력 본사가 밀양 송전탑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용도 불명의 현금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매수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한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밀양 주민 매수 의혹 알아보기 전에 조금 전에 뉴스혹에서 보도했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 보낸 그 문자 메시지 이 부분부터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김종태 의원의 해명을 들었습니까? 네, 오늘 뉴스K 취재진이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만나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는 분에게 축하 안부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해명이 되는 말인지 해당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옥에서 보도한 대로 이 문자 메시지는 어제 세월호 국정감사가 열리는 중에 김종태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수신자는 서모 사단장이고 내용 중에 취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김 의원이 축하 문자라고 해명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내용에는 민원 청탁이 명백해 보이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김 의원이 잘 아는 사람이 사단 운전병이고 이 운전병의 임무 수행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축하 안부 문자라는 김 의원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네. 자, 한전이 돈으로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매수했다는 의혹 알아보죠. 이게 의혹이 또 나온 거예요. 네, 한전이 지난 6월 송전탑 찬성 측 주민 대표의 공동명의 통장에 3,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정의당 김재남 의원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네, 밀양에선 지난달에도 비슷한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른 내용입니까? 네, 지난달에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매수 의혹이 불거지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한전 시공사 측을 거쳐서 마을 이장에게 돈이 건네졌던 거고요. 오늘 밝혀진 내용은 한전 측이 본사 명의로 직접 돈을 입금한 겁니다. 지난달 이른바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 이후 한전의 주민 매수 논란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의 매수 논란에서는 뭐 시공사, 경찰 이렇게 중간에 중개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거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전 본사가 직접 보낸 것이다. 이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네, 화면을 통해서 입금 내역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네, 송전탑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마을 대표 5명이 공동 명의로 개설한 통장의 사본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대로 6월 27일에 한전 본사의 명의로 3,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적혀있는 숫자는 지점 번호인데요. 018번 지점, 한전 본사가 위치한 서울 삼성동의 농협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그 3,500만 원 입금 밑에 2,500만 원이 출금된 듯한 그런 내역 같은데 출금이 맞습니까? 네, 마을 대표 측이 이 돈을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서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는데요.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전달은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출금은 된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한전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한전 측은 이 돈을 힐링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 협의가 이뤄진 뒤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협의 또는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해서 책정된 민원 대책비라는 게 한전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김재남 의원은 송전설비 보상 관련 법률 또는 한전 측의 보상 관련 내규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돈이라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힐링 비용 이름도 잘 짓습니다. 예. 한전의 자회사들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한국발전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예. 네, 어떤 논란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한국발전교육원은 한전의 5개 자회사들이 전력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면서 설립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관입니다. 발전교육원에는 5개 자회사가 추천한 교육원장을 비롯해서 자회사 출신 또는 현직 고위 간부의 파견 인원 등이 임직원으로 있는데요. 한전 자회사가 매년 13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데다 고용노동부 측이 A급 기관으로 분류한 이 교육원, 실상은 임직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얼룩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근무 태만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교육원장의 출근 기록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빨간 글씨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출장이나 휴가로 인해서 출근하지 않은 날을 표시한 게 빨간 글씨인데 파랗게 정상 출근을 표기한 날과 맞먹습니다. 네, 교육원장은 올해 상반기 40건의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입증할 서류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교육원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을 교육원장이 받은 연봉은 규정상 8천만 원이고요. 성과급이나 출장비를 모두 합해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또 다음 화면도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교육원 임직원들의 외출 기록부입니다. 오후 서너 시 이후 개인 용무로 외출하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한데요. 복귀 시간이 퇴근 시간과 거의 맞물리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조기 퇴근으로 추측되는 기록들이 눈에 띕니다. 발전사에 파견 나온 간부급 직원들은 한전 자회사에서의 급여 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부처 산하 연구원 직원들 횡령 때문에 구속된 사례까지 있더군요. 네, 검찰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들을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실에 따르면 횡령 혐의는 지난 2013년 원자력연구원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연구원들은 받지도 않은 물품을 수령한 것처럼 서명하거나 외상으로 연구 물품을 거래한 뒤 대금을 결제받는 등 6년간 총 65건의 허위 구매 요구서를 작성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횡령한 금액이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구원의 의뢰로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올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이첩했고 검찰은 이번 달 초 1명의 연구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이 100대 대기업에 할인해준 전기료가 있어요. 그게 2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네, 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대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이 지난 한 해에만 2조 500억여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위 10대 그룹의 할인 규모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할인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삼성그룹으로 약 4천억 원의 전기세를 절감했고요. 현대자동차와 LG그룹, 포스코 등도 2천억 원대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 10개 그룹의 할인액을 모두 합하면 1조 5천억여 원, 네, 100대 기업 할인액 중에 75%가 이 10대 그룹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액, 즉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할인액은 2,500억여 원으로 100대 대기업 할인액과 비교하면 1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거 뭐 전기세 할인해 준 것만 다 얻었어도 재정 적자에게는 상당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본 정부가 결국 이 산케이 신문 수사의 유엔 대응, 그러니까 뭐 대응을 좀 확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기시다 후시오 외무장관이 오늘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 금지를 연장한 검찰 조치에 대해서 유엔 인권위에 문제 제기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인도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하루 만입니다. 네, 자, 일본 언론들도 좀 결의문 채택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본 언론인 500여 명은 일본 신문협회 주간 행사 현장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언론인들은 이번 기소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람들의 알 권리를 지키는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빨리 철회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초중고의 전교조 가입 현황,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 현황을 조사하겠다, 뭐 자료 제출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네, 지난 7일 전국 초중고에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제출하라는 교육부 공문이 전달됐는데요. 이 공문에는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 요구 자료라는 것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공문을 받은 학교들은 교원 가입 현황 조사에 나섰고 일부 교사들이 정보 인권 침해라고 맞대응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성원들의 노조 가입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23조를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등의 정보를 처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니언 측은 교육부에 요구한 것이 교원단체 가입자의 인원수였을 뿐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인원 파악을 정부를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해명도 참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 관련된 논란이 이거 처음은 아니에요. 네, 지난 2010년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즉시 이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요.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2심 재판에서 전현직 여당 의원들이 18억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요즘 뭐 정보에 관한 민감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경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정보를 뭐 영장도 없이 수시로 확인했다. 이게 사실이에요? 네, 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공개한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건보공단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분야별로 비교한 건데요. 검경은 연평균 96만여 건, 하루 평균 2,600여 건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34만여 건의 계좌 추적보다 3배, 2,400여 건인 통신감청 건수에 비해서는 무려 38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개인 의료 정보가 이렇게 수사기관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네, 건보공단 측은 보험 사기 색출을 위한 것이라면서 볼 수 있는 정보도 제한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검경 측은 보건복지부의 개정을 통해서 의료 정보를 열람해왔습니다. 네, 보험 사기 수사의 경우에는 보험사 측 조사관이 동참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영장 없이, 즉 별다른 제한 없이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걸 쉽게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검경이 본다고 하지만 뭐 검경이 영장 없이 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예. 그 보험 사기 수사의 조사관, 보험회사의 조사관이 같이 참여를 한다면 결국 보험회사가 민간 보험회사가 이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예, 그런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소위 주류 음악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음악인들, 민중가수, 인디밴드, 대중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축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3지대 음악축제라는 취지로 페스티벌 3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돈과 기획사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음악인들의 자립 실험이기도 합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온 민가협 모교 집회. 오늘 천회를 맞아 문화 공연도 평소보다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거리의 가수로 불리는 이른바 민중가수들의 공연에 참가자들이 박수로 호응합니다. 오늘 무대에 선 가수는 꽃다지와 우리나라. 민중가요계에서 대표하는 노래패들입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1980, 90년대는 민중가요의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민중가요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대중들에게 두루두루 불리며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사회운동이 침체되면서 민중가요도 점점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사회운동의 진보운동의 부침과 이 민중음악의 부침이 어떻게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노래패 꽃다지도 재정 문제, 잦은 멤버 교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다른 노래패들과 달리 20년 넘게 명맥은 이어가고 있지만 10년 동안 음반을 못 낸 적도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컸죠. 그러니까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음반 한 장을 낼 때도 옛날보다 좀 더 신중하게 멤버들이 잦은 교체를 하다 보니까 2, 3년 정도 호흡 맞춰서 이제는 좀 꽃다지의 색깔을, 새로운 색깔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음반을 내자라고 했을 때 그만두는 멤버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더라고요. 노래패 우리나라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함께 공연을 하지만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각자의 음악으로 대중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가수 백자 씨는 홍대 클럽에서도 매주 개인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로가 필요한 건 후배 인디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 단편선과 선원들은 다른 인디 가수들과 함께 자립음악 생산조합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가들이 연대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스스로 구축하자는 것이 이 단체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음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민중가수들과 인디가수들이 연대해 페스티벌 3라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거리에서 공연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를테면 좀 미술관 같은 데서 뭐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실험적인 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거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대형 음악 페스티벌과 달리 가수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자립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음악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늘 보면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서 상업적인 그 목적으로 혹은 또 그들의 자본의 홍보 수단으로 이제 또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립적이고 자생적인 그런 페스티벌로서 하나의 좀 이 대안적인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래의 사회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축제 표어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페스티벌을 연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노래패기 때문에 네,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철거 현장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슈에서 이제 함께 해왔었고 그런 것들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중들과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이들의 새로운 시도. 노래패, 인디밴드 등 18개 팀이 참여하는 페스티벌 3는 오는 25일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됩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이맘때면 산으로 가는 뱀들이 마당을 헤매다가 마주치기도 합니다. 가을 거지하다 밭에서도 만나게 되지요. 어느 해에는 판화 새기는 작업실에 들어온 뱀을 밖으로 모셔내기도 했습니다. 벌레도 많고 크고 작은 짐승도 많으니 뱀도 있어야 하고 맹금류도 있어야 합니다. 유독 뱀은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으니 사람의 눈에 띄면 비명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는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무사히 산으로 가거라. 감사. 업무로서의 감사는 살필 감에 조사할 사. 직위로서의 감사는 살필 감에 일사자를 씁니다. 회사나 단체에 감사라는 임원이 있지요. 재무 등의 업무를 살피고 경영을 감시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른바 정피아가 금융기관 감사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친박연대 대변인을 지낸 사람이 우리은행 감사가 된 것을 계기로 여기저기 들춰보니 과거 관피아로 불리는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이 챙겨가던 자리에 정치권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만만한 게 감사인 모양입니다. 은행, 증권사, 금융공사들 감사 자리는 죄다 정피아가 차지했습니다. 친박연대 국회의원 출신이 기술보증기금 감사,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진 자가 자산관리공사 감사,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수출입은행 감사, 한나라당 도의회 의장을 지낸 자가 경남은행 감사, 이런 식입니다. 감사로서의 전문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데도 연봉 몇 억씩 안겨주고 기사 딸린 차도 제공한다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정권 입장에서도 정권 창출 기여도에 따라 감사의 표시였을 겁니다. 세월호 감사를 맡겼더니 청와대 두둔이나 하고 있는 감사원의 행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감사의 의미가 우리가 아는 감사와 확연히 다릅니다. 자기들끼리 감사의 대가를 주고받는 매개일 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시대의 감사는 한자 표기를 느낄 감, 사례할 사, 감사로 하는 게 현실에 부합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